레이아웃과 싱글, 더블 존 레이아웃과 트리플 존 레이아웃이라 해서 일종의 어떤 복도의 형태의 유형을 얘기하는데요. 싱글 존 레이아웃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복도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편복도로 만들어주고 코어를 배치하는 형태고요. 이 더블존 레이아웃은 더블존에서는 중복도 형태를 주고 이렇게 코어를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해요. 자, 그다음 트리플존 레이아웃은 이 코어를 중심해주고 이렇게 사무 공간을 배치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싱글존 레이아웃은 우리가 최강 통풍이 그대로 양호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자연환경적인 환경적인 어떤 특성은 우수합니다. 얘는 나쁘겠죠. 나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공에 대한 환경 조건이 요구가 된다는 얘기. 인공적인 어떤 환기라든가 인공적인 조명이 요구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렌터블 레시오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더 갖고 싶은데 못 갖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전체 면적 중에 공유 면적이 비좀 높아지니까 고가의 임대료 정책은 약간 고가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환경적으로 안 좋지만 상대적으로 렌터블 레시오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는 상대적으로 저가도 가능한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보다 경제적인 어떤 우리 사무 임대 형태라면 얘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공간 계획을 통해서 스팽기나 모듈기가 하려고 했더니 여기 코어와 구조나 설비가 간섭을 일으켜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무 공간이라는 것은 균일의 공간 계획이 요구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얘는 이 코어 위치가 이렇게 사무 공간의 일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코어를 제3지역 중앙부에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구조계획에 큰 관계없이 구조나 설비가 간섭을 일으키지 않은 이런 트리플 존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이 고층의 전용 사무실에는 이 셋 중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트리플 존 레이아웃은 더블 존의 이 단점을 해소했지만 실제로 싱글보다는 더블 존에 가까운 이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답은 2번이죠. 2번에 봤더니 구조 설비가 계획 측면에 간섭이 작은 게 아니라 간섭이 크다라고 해야 되니까 답은 2번이다. 66번입니다. 66번 문제는 5개 피난 계단이에요. 1번에 봤더니 5개 피난 계단이나 이런 것들은 창문과 2m 이상이죠. 만족을 했죠. 두 번째 갑종 방어문이다. 만족을 했고요. 세 번째 답이네요. 0.9m죠. 우리 계단의 유효 높이는 0.9m 이상이에요. 5개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종 방어문의 규격은 요구하지 않지만 이렇게 0.9m 이상 유효 높이를 요구합니다. 내화 구조 유기하고 마감은 불연제로고요. 다만 이제 이 5개 피난 계단은 조명 설비를 우리가 보통 일반 피난 계단 같은 경우는 유효한 전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조명 설비를 요구하지만 얘는 비상시에 우리 발생할 수 있는 조명 설비를 요구하진 않아. 왜냐하면 5개 바깥에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온 바다가 불바다기 때문에 온 동네가 굳이 우리가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는 요구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의무는 아니란 얘기죠. 예비 전원에 의한 조명 설비가 요구되지 않는 게 바깥에 있는 피난기단이다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답은 3번이다. 근데 69번 문제입니다. 69번 문제는 69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69번. 기본적으로 자연 채광에 도달할 수 있는 범위의 책상에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원했다는 거예요. 인공조명이 있지만 자연 채광의 한도를 통해서 일정한 실의 깊이나 채광의 어떤 한도를 스팬 계획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고 한 스팬 내에 사무 공간이 충분히 배치되면 좋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건축 계획은. 근데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스팬의 한계나 뭐 설비적 시스템의 한도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답은 4번이네. 왜냐면 우리가 스팬 계획을 쭉 봤더니 중요한 게 책상, 구차, 채광이죠. 근데 이 중에 가장 가장 적절하지 않은 현상을 쫙 봤더니, 우리가 최대 피난거리예요. 사실 최대 피난거리는
응? 무엇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스팽기의 결정 요소가 아니라요. 스팽기의 결정 요소가 아니라 최대 피난 거리와 함께 우리 방화구획이라든가 방화구획이라든가 또는 우리 최광창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뭐 최광창의 어떤 깊이라든가 깊이 함도라든가 그다음에 설비 시스템의 어떤 뭐 한도적인 어떤 구별에 따른 길이라든가 뭐 구조 스팬 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준층의 이 평면을 한정짓는 이런 계획적 측면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9번 문제죠. 이 49번 문제는요. 주택의 부엌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1번 그쵸 우리 부엌은 보통 이 서쪽을 피하죠. 서쪽은 소양 같은 거 너무 햇빛이 오래 가기 때문에 음식이 부패가 될 수 있어서 두 번째 작업삼각형이에요. 이 작업삼각형은 워크 트라이앵글이라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이 개수대와 싱크대죠. 싱크대와 냉장고와 가열대를 잇는 그 삼각형 그 길이가 뭐 3.3에서 6.6 또는 6.3m 요 정도 범위 내에 있는 게 좋다고 하죠. 때에 따른 강론에 6.3m로 나온 책도 있는데 어쨌든 요 정도 범위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 트라이앵글은 이 정도 내외로 내외가 될 때 적당한 어떤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일렬형인데 답이네요. 일렬형 같은 경우는 일자로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소규모 작업대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얘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대규모에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 때문에 그래? 동선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렬형 같은 경우는 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소규모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단점은 기구수가 가구수가 많아지고 나면 이 작업 동선이 너무 길어지는 단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짧아지는 게 아니라. 자, 그다음 50번 문제예요. 이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형 코어예요. 우리 코어라는 게 이제 독립형 코어가 이렇게 딱 배치가 됐다라고 하면 이 독립형 코어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전용 공간을 쓰긴 좋을 수가 있어요. 전용 공간 쓰기는. 하지만 단점은 뭐냐? 이 설비가 여기 이 통로를 지나서 배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 뭐 설비 부분에 이제 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뭐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규모가 커지면 보행거리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커질 땐 대규모가 되면서 이 서브 코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뭐 단점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용을 쭉 보니까 2번에 코어의 위치에 따라 자유로운 사무실별 제약 요소가 크다? 그건 아니죠. 아까 물었어요. 전용 사무실에 적절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코어와 관계없이 자유롭다. 코어와 관계없죠. 코어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어떤 이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답은 2번이죠. 코어와 관계없이 별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 51번 문제. 이 51번 문제는요, 환경계획이 나오는데 가장 바르지 않은 거 물어봐요. 현재 뭐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에요. 별표.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 보면 뭐냐면 우리 태양이라는 게 반드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태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 햇빛이 많이 비친다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차양이나 우리가 이러한 뭐 아니면 처마 길이를 적절하게 해서 하지대죠. 하지대 일사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남측 같은 경우는 고도가 높죠. 고도가 높아요. 고도가 높고 남측 같은 경우는 방위각은 작죠.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이 고도란 이 수평면에서의 각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방위각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기가 북쪽이고 남쪽이다 그러면 정남향의 주된 계구가 있을 때 정남향을 보는 창문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 창문은 당연히 방위각이 정남향이 0도니까 방위각이 0에 가까우니까 작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남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수평형 블라인드를 얘기하면 우리가 이 베네치안식
이런 것들이 적합할 수 있어요. 하지 때 조종하기 위해서. 근데 차단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동서쪽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동쪽이나 서쪽은 우리가 태양 고도가 굉장히 낮아요.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하지 때에도 태양 고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동양이나 서양 같은 경우는요, 동양 서양 같은 경우는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태양 고도 낮은 쪽을 우리가 가리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진짜 우리가 그 집안의 탄성 계수에다가 IS 1 빼기 포화성분의 제성 곱하기 Q 곱하기 B를 곱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Q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하중을 얘기하고요. B 같은 건 이제 기초의 단변 폭을 얘기하겠죠. 길이나. ES는 흙에 대한 탄성 계수, 포화성비 자성은 포화성비는 흙에 대한 포화성비를 얘기해요. 얘는 계수값을 얘기하겠죠. 무슨 계수가 항상 들어가요. IS라고. 우리가 그 형상과 강성에 정해지는 이런 계수값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야? 탄성 이론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답은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68번 문제죠. 자, 우리가 68번 문제는 이거 지방직에도 나왔던 문제 유형이에요. 응? 이 문제 유형은 우리 기본 정학에서 많이 풀어봤던 거죠. 얘가 W고 얘가 L일 때 우리가 현재 이 반력을 구한다는 건 이제 가볍게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는 뭐 다 공식을 외워야 돼 사실은. 결과를 외워야 되는데 하나, 둘, 3등분점에 우리가 W 곱하기 L에 2분의 1의 하중이 작용하잖아. 그죠? 삼각형의 면적보가 똑같죠? 그럼 여기 반력이 형성될 텐데 반력은 얘가 더 크게 가까우니까 그래서 2분의 WL 곱하기 반대편 지점이 3분의 1이죠? 반대편 지점까지 그 분배를 하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죠? 큰 이 반력이 형성되고 이 반력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단력이 나오니까 실제로 반보다 더 넘어갔죠. 그럼 이때 요 힘 모멘트가 제로가 되는 이 Q가 제로인 이 점이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사실은 루트 3분의 L이라는 거가 되고 0.577 L이 되는 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교재도 나올 거 이거 외우십시오라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 굳이 귀찮아 이거 풀기도. 푸는 방법은 어렵지 않지. 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이렇게 놓고 보고요. 이 거리를 내가 모르니까 X라고 놓고 여기 이렇게 삼각형 분포가 됐으니까 얘를 Y라 놓고요. 얘가 W죠. 그 전체는 L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 반력이 6분의 WL이 있어요. 6분의 WL이 반력이니까 6분의 WL 빼기 요거 우리 X 곱하기 Y죠. 얘 2분의 1이죠. 2분의 1 요렇게 요 지점에 딱 하중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Y라고 하는 값은 이 W에 비례하죠. 그러면 이 Y라는 것은 뭐냐면 X 대 Y죠. Y를 집어넣어 놓고 내가 X를 삼각형으로 생각한다면 전체는 W에다가 L이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Y는 W 곱하기 L분의 X가 나와요. 그래서 이 6분의 W 빼기 2분의 XY는 제로라고 X라고 했기 때문에 6분의 WL 이꼬로는 2분의 X에다가 Y 값을 W 곱하기 L분의 X로 놓으면 돼요. 그럼 현재는 W 값은 아름답게 날아가는 거고요. X 자승이 나오고 1은 2, 3인 6이 될 거고 L 자승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L 자승은 X 제곱이 되니까 이거를 풀면 근해에 따라 X는 루트 3분의 L이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냥 하기도 번거로워요. 그냥 루트 3분의 L 외우시고 0.577 L다 외우셔야 돼요. 지방직 나온 답이 0.577 L이었거든, 과거에. 그 답은 4번이에요, 4번. 이렇게
이런 거는 그냥 외우는 게 빠르죠. 근데 여러분이 혹시나 또 기본서 수업을 다 나와요. 제가 거기서 설명해놔서 외우시라고.